한 유명 마술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화려한 트릭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마술사는 서로 다른 8개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검은 천으로 덮어요. 그는 관중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이제 2줄로 놓인 4장의 카드가 보일 거예요. 이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지만 아주 빠르게요. 준비됐나요? 마술사가 말했어요. 마술사가 천을 1초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카드를 덮어요. 관중이 하나의 카드를 선택했어요. 마술사가 그를 보고 속삭였어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카드를 생각하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읽을게요. 구경꾼이 눈을 감아요. 몇 초 후 마술사가 그에게 말해요. 테이블을 보세요. 제가 당신의 카드를 지우고 새 카드로 바꿨어요. 남자가 눈을 뜨니 마술이네요. 마술사가 진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카드를 없앴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긴 마술은 없어요. 마술사가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카드를 새 카드로 바꿨어요. 하지만 관중은 한 장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걸 못 본 거예요. 조니는 무인도에 있어요. 정글을 걷다가 오래된 보물상자를 발견해요. 하지만 그걸 만지자마자 3명의 좀비 해적들이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우린 이 금을 500년 동안 지켜왔어. 이걸 가져갈 순 없어. 좀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조니는 이 사람들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가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일까요? 이 해적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보이세요? 2번째 해적은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네요. 그리고 3번째 해적의 검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한 유명 택배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소포를 가지고 마라톤을 3시간 안에 마쳐야 해요. 그들은 이 일을 쉽게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상사는 그들에게 올림픽 수영장만 한 거리를 수영하라고 했어요. 후보자들 중 한 명이 숨을 돌리기 위해 중간에 멈췄어요. 그는 경주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3명의 참가자가 남았어요. 이제 핵 물리학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단 2명의 후보자만이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3번째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상에 오르고 있네요. 얼마 준다고 했더라?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시간당 2만 원이라던데? 2번째 후보가 대답했어요.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상사를 만나요. 상사는 2 후보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전 둘 중 한 명만 고용할 겁니다. 누가 취직하게 될까요? 첫 번째 후보자요. 마라톤 전에 받은 소포를 아직도 들고 있어요. 2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자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박스 오피스에서 6천억 원을 벌어들인 아주 성공적인 영화의 속편을 위한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본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었기에 아주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제작자들 생각이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잡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분명 그걸 읽고 있지 않네요. 제작자들의 말을 듣고 있나 봐요. 저기 있는 소녀는 기자예요. 배낭에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녀가 영상을 올리면 팬들이 제작자들의 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남자는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긴 머리카락 속에 숨긴 마이크가 보일 거예요. 3사람이 아이스크림 카트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점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그의 뒤에 있는 남자가 긴장하고 있어요. 손은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3번째 남자는 쌍안경으로 뭔가를 보고 있어요. 이 중 누가 경찰관일까요? 첫 번째 남자를 보세요. 주머니에 경찰 무전기가 있어요. 내 돈은 어딨어?
식당 주인이 비명을 질러요. 폐점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산대에 돈이 없네요. 오늘은 3명의 직원이 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맹세코 돈에 손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장은 그들을 믿지 않아요.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조사합니다. 린다는 선글라스를 쓰고 청바지와 멋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또 비싼 폰도 갖고 있어요. 마이클은 값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어요. 세라는 일반 자켓과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누가 돈을 훔친 것 같나요? 이들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문에 붙은 표지판을 보세요. 열려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닫혀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읽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직원들이 뒤집는 걸 깜빡해서 아무 고객도 없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먼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땀에 젖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주변에는 차도 없고 폰도 작동이 안 됩니다. 마이클은 몇 걸음 더 가다가 길에 주저앉아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큰 버스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이클 옆에 섭니다. 문이 열리지만 마이클은 버스에 타지 않아요. 그는 차와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도 마이클 앞에 섰어요. 모든 운전자들이 마이클을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버스는 괜찮아 보이지만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어요. 그 여행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세요. 얼굴은 헬멧에 가려져 있지만 발 대신 발굽이 있네요. 마이클은 차를 고릅니다. 한 비디오 블로거가 몇 시간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어요. 그에겐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카메라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요. 그는 작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모두가 진짜는 아니에요. 블로거가 환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잖아요. 호수를 찍어야 해요. 신기루는 찍힐 수 없을 거예요. 한 바이커가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게 돼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숲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바이커는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운전해 나무들 사이에 있는 세 소녀를 보게 돼요. 그들 모두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어요. 당신들 중 누가 뱀파이어죠? 그가 물었어요. 쟤예요! 라고 모든 소녀들이 소리 지르며 서로를 가리켰어요. 바이커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에는 사이드미러가 2개 있어요. 바이커는 핸들을 돌려 어떤 소녀가 비치는지 확인하면 돼요. 마티는 버려진 공장과 다양한 건물들을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외딴 섬에 위치한 거대한 버려진 쇼핑몰을 보러 갈 거예요. 몇몇 전설에 따르면 미노타우루스가 건물 안에 산다고 해요. 이 생물은 황소 머리를 한 사람 같아 보여요. 물론 마티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는 손전등, 따뜻한 담요, 야간 투시 카메라를 챙겨요. 안은 어둡고 추워요. 마티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비추고 미노타우루스를 보게 되죠. 괴물은 화난 것 같아요. 마틴을 향해 뿔을 겨눕니다.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요. 황소가 공격하려고 해요. 마틴이 챙겨간 담요 기억나세요? 마틴은 그걸 괴물의 주둥이에 던져서 괴물을 혼란스럽게 해서 탈출해야 해요. 미셸은 잠긴 문 앞에 있어요. 도끼, 망치, 드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도구들이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그녀는 도끼로 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문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억지로 열려고 하지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라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말했어요. 미셸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지만 이것도 안 돼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다른 건 뭘까요?
문에 노크를 해봐야죠. 별이 빛나고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 끝없는 모래 언덕, 작은 캠프파이어, 그리고 텐트. 이곳은 동화 같은 곳이에요. 세라는 항상 사막에서 밤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별들의 사진을 찍고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완벽한 밤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런데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요. 모든 게 가짜예요. 세라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징후가 2개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두 개의 달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바다 개가 모래 위에서 세라를 보고 있네요. 하지만 보통 사막에 사는 건 전갈이지 바다 개가 아니죠. 눈을 뜬 메리는 자기가 모르는 공간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둠이에요. 방에는 쓰레기가 많아요. 천장에는 빨간 등이 번쩍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메리는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어요. 열려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방에서 쓸모있는 걸 갖고 나가야 해요. 하지만 어떤 걸요? 그녀는 2가지 아이템만 고를 수 있어요. 뭘 고를까요? 메리는 스쿠버 장비와 마스크를 챙겨야 해요. 저 작은 창문을 보세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요. 메리는 물속에 있어요. 알렉스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후 자신의 꼭대기층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수프를 요리하기 위해 가스렌지를 켰어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도 수리공들이네요. 그들은 이웃이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어버려서 지금 빌딩에 물이 넘쳐서 알렉스 아파트 천장이 곧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알렉스 보고 즉시 대피하라고 했어요. 알렉스는 문을 닫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 2 사람이 도둑이라고 확신해요. 알렉스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꼭대기층에 살아요. 아무도 그를 물에 잠기게 할 순 없죠.